나중에 포경수술에 대해서 다룰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아이들의 포경수술 시기가 정해진 건 없고 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경우 안 받아야 되는 경우 유행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BMB뉴에서 원장 이은영입니다. 오늘은 남자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귀두 포피염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뇨기과 입장에서 아기들을 병원에서 볼 수 있는 경우는 남자아이들에서 귀두 포피염이 제일 흔한 경우인데요. 오늘은 왜 발생하는지와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이들 음경이 이렇게 있고 귀두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음경을 싸는 피부가 있고 귀두 쪽에 들어오면 이렇게 이중으로 된 껍질이 음경귀두를 싸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 껍질을 우리가 포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귀두 포피 쪽의 출구 쪽은 원래 손으로 이렇게 젖혔을 때 자연스럽게 귀두가 드러나는 모양이 정상으로 이제 보이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포피 출구 쪽이 잘 벗겨지지 않고 좁은 형태를 띱니다. 그럼 소변이 나오면은 바로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이 포피와 귀두 사이의 공간이 소변이 차게 되는데 그게 소변이 찬다는 이유만으로 귀두 포피염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보통 남자아이들이 한 만 4세에서 5세 사이 정도 시기를 남근기라고 하는데 그 시기가 오게 되면은 아이들은 자기 음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자꾸 손을 대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손에 있는 세균들이 이 포피와 귀두 사이에 고여있는 소변으로 들어가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포피 껍질 쪽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서 통증이나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자연스럽게 하루 이틀 앓다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심하게 진행이 되면은 부종이 생긴다거나 배뇨시의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길면은 일주일 이상 진행이 되면서 나중에 요로 감염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대부분 소아과 방문하시게 되면은 비판텐 같은 연고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경우는 먹는 약을 쓰기도 하는데 연고도 물론 단기간 효과를 볼 수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먹는 약 복용을 추천을 드리고 소화 용량에 맞게 항생제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피 출구 쪽이 좁게 형성되어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성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발기가 이루어지고 하면서 포피가 넓어지게 되고 확장이 되면서 귀두가 드러나게 되는데 성인이 될 때까지도 그렇게 형성되지 못하고 계속 음경귀두가 포피 안에 갇혀있는 형태를 띠는 경우에는 성인인 경우에도 귀두 포피염이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발기가 되었을 때 귀두가 포피 껍질을 극복하고 나오지 못한다면은 반드시 비뇨기과 병원을 방문하셔서 포경 수술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아를 많이 보는 비뇨기과 의원 중에 한 명인데 엄마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항상 우리 아이 포경 수술을 언제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상담을 많이 받게 됩니다. 아이들의 포경 수술 시기가 정해진 건 없고 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경우 안 받아야 되는 경우 유행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아이들이 오면은 유관적으로 진찰을 해보고 포경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친구들은 굳이 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반드시 받아야 되는 친구들은 하기 싫다고 해도 꼭 권유를 하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언제든 오셔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 시기 정도에 어떤 비뇨기과든 방문하셔서 반드시 검진을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간단하게 귀두 포피염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아이가 불편해하거나 아프다고 얘기를 하면 언제든 병원에 오십시오. 감사합니다.